펜을 뗀 손가락의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있다. 나는 앞에 펼쳐진 이혼 합의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제대로 서명한 내 이름을 눈으로 따라간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가슴속엔 오히려 가벼운 숨결이 솟아난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전 남편은 이미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고 일어났고 앞으로 잘 지내라는 겉돌기만 한 인사 뒤 문을 닫았다. 방에는 나와 햇살이 드리워진 책상뿐이다. 나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주소록에서 전 처어머니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을 때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라 작년 추석에 만났을 때 그녀는 나의 직장을 묻고 그냥 사무실 일 하시는 거구나라며 코를 끌었던 모습. 우리 은주, 전처는 지금 팀장으로 승진했거든.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 맡아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던 모습. 그때 나는 입을 막아야 했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전화가 3번 울렸다. 여보세요? 누구야? 전 처어머니의 참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한 번 참고 가장 평온한 톤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예요. 이혼 합의서에 방금 서명을 마쳤어요. 그쪽이 잠시 침묵했다. 다음엔 더욱 냉랭한 목소리가 왔다. 그래, 잘 됐다. 그럼 왜 전화해? 이혼해서 할 말 있나? 네,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문구를 다듬지 않고 직접 말했다. 어머님의 딸, 은주 씨가 일하는 세종테크 회사, 저는 방금 인수했어요. 전화 그쪽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심지어 잡음도 들리지 않는 극도의 정적이 흘렀다. 다음 순간 비명 같은 소리가 터졌다. 뭐라고? 너 말도 안 돼. 은주가 그 회사에서 고위 임원인데 너가 뭔데 인수한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터질 듯이 높아졌다. 넌 그냥 평범한 사무원이잖아. 돈 어디서 나왔어? 장난하냐?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님. 나는 천천히 대답하며 과거 그녀가 나를 얕잡아 보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지난 6개월 동안 투자자분들과 회의를 거의 매일 했고 어제 최종 인수 계약을 맺었어요. 은주 씨의 직속 상사인 김 부장도 참석했는데 은주 씨가 아직 모르셨나요? 그 불가능.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은주한테 물어봐야 너 이런 거 하고 뭐 하려고? 너 때문에 은주가 괴로워지면 어머님.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과거에 은주 씨가 저에게 내가 이 정도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라고 말했을 때 어머님은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은주 씨가 저의 공로를 빼앗았을 때도 어머님은 우리 은주가 잘한 애라고 말했죠. 전화 저쪽의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은주 씨의 직위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혹시 은주 씨에게 전해주시면 내일 오전 9시에 사무실로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인사 담당자랑 이야기할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책상에 놓고 나는 이혼 합의서 위에 올려진 내 손을 보았다. 아직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압박감을 풀었을 때의 해방감이었다. 창밖을 보면 햇살이 환하게 쨍했다. 이제 첫걸음을 뗐다. 다음은 은주가 됐다. 전화를 끊은 뒤 스마트폰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나는 그냥 손에 쥐고 있었다. 귀에 아직 전 처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들고 목구멍에 붓고 차가운 무리속을 식혀주는 느낌을 받으며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작년 봄, 전 남편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는 나에게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 잘 관리하는 게 본분이야. 은주처럼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건 소수야라고 말했던 거다. 그때 나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미 상처받았었다.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보니 전 처어머니라는 표시가 떴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는지 살짝 의아했지만 받았다. 넌 정말 장난하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전보다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은주한테 전화했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너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헛소리라면 굳이 이혼 합의서 서명 직후에 전화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서랍을 열어 인수계약서 복사본을 꺼냈다. 페이지 위에 찍힌 세종테크 회사명과 날짜, 그리고 상대방 서명란에 있는 김민준 부장의 이름을 눈으로 확인하며 말했다. 어제 오후 3시 강남 그랜드 호텔 회의실에서 인수계약을 맺었어요. 세종테크의 김 부장님, 그리고 투자사인 글로벌엔터프라이즈의 이 대표님도 함께 계셨어요. 어머님, 김 부장님 연락처 아시잖아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전화 저쪽에서 잠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그녀가 김 부장의 번호를 찾고 있는 걸까? 몇 분 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는 확실히 약해졌다. 김 부장은 전화 안 받아. 너 정말 돈을 모아서 인수했어? 제 친삼촌이 해외에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랑 함께 세종테크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고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도 진행했어요. 나는 현실적인 세부 사항을 더했다. 이는 사실이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그녀의 의심을 줄일 수 있었다. 세종테크는 지난 2년간 매출이 15%씩 감소하고 있어요. 은주 씨가 맡은 프로젝트도 2개나 실패해서 손실을 봤죠. 그래서 경영진이 인수를 고려했고 저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었어요. 그럼 은주는 어떡하냐? 그녀의 목소리에 긴급함이 섞였다. 그녀는 그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어. 문서팀장으로 올렸는데 은주 씨의 향후 직위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 과거에 은주 씨가 저에게 한 일을 기억하세요. 작년에 저가 제안한 마케팅 계획을 그녀가 제 이름 없이 제출해서 승진했고 저는 그냥 조용히 참았죠. 또 저가 임신했을 때는 일단 직장 쉬고 집에 있자고만 말하며 병원도 모셔다 주지 않았어요. 결국 유산을 했을 때도 다음에 또 있을 거니까 괜찮아라고 말했던 건 어머님도 기억하시죠? 전화 저쪽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마도 그녀가 그때의 일을 떠올렸는지.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과거의 일인데 너 이렇게 복수하려고 인수한 거야? 복수는 겸사겸사예요. 나는 웃었다. 주로 저도 스스로의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종테크를 제대로 살리고 싶어요. 은주 씨는 그 자격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그녀는 다시 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힘이 없었다. 우리 아들, 전 남편, 이 돌아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전 남편님은 세종테크에 아무 지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외주 업무 좀 맡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나는 현실을 꺼냈다. 어머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은주 씨를 사무실로 불러올 테니 그녀 준비시켜 주세요. 나는 다시 전화를 끊었다. 스마트폰을 책상에 놓고 인수계약서 복사본을 살펴보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은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된다.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놓았을 때 손목이 살짝 저려왔다. 아마도 방금 너무 세게 쥐고 있었는지. 나는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전 처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보다 준비가 잘 됐다는 안도감이 더 크다. 책상 서랍을 잡아당겼다. 속에는 두께가 꽤 있는 검은색 파일이 들어있었다. 손가락으로 커버를 쓰다듬으며 이 파일 안에 담긴 게 세종테크 인수 프로젝트의 모든 기록이라는 걸 떠올렸다. 끼워 넣은 끈을 풀었을 때
종이가 서로 마찰하는 쓱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확산됐다. 맨 앞엔 지난 6개월간의 일정표가 있었다. 가장 첫 줄에는 3월 15일 삼촌과 통화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나는 전 남편과 또다시 다툰 뒤 방에 틀어박혔었다. 삼촌이 해외에 운영하는 투자사 글로벌 엔터프라이즈가 한국 기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평온하게 세종테크라는 회사를 알고 계세요? 라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삼촌은 그 회사 재무 상태 안 좋은데? 라고 답했을 때 나는 미리 준비했던 세종테크의 매출 보고서 요약본을 이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살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날 나는 삼촌에게 전 처와 전 처어머니가 한 일을 간략히 털어놨어. 문서 폴더 속의 다음 페이지는 재무 분석표였다. 붉은색 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지난 2년간 세종테크의 매출 하락률 1년차 12%, 2년차 15% 그리고 은주가 맡은 스마트 홈 프로젝트의 손실액이 3억 원을 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데이터는 지난 4월 세종테크 재무팀에 있던 대학 동기 민주에게 부디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얻은 건데 민주는 은주 팀장이 실패를 감추려고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해라고 속삭여줬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세종테크의 경영진은 분명 인수를 고려할 것이고 나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5월 20일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투자위원회 미팅 기날의 회의록에는 삼촌의 손글씨가 보였다. 타겟 기업의 문제점 명확하고 구매자, 나의 개선 계획 구체적, 투자 승인. 이 한 줄을 보고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었다. 그동안 밤새도록 계획서를 고치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자료를 만들며 때로는 전 남편이 뭐 하냐 이렇게 밤새워라고 투덜거릴 때도 속으로 참아왔는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였다. 폴더를 뒤로 넘기니 세종테크 경영진 명단과 내일 첫 회의 준비 목록이 나왔다. HR 부장의 연락처, 필요한 문서, 인수계약 원본, 회사 조직도, 직원 평가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주의 직무 수행 기록. 나는 이 기록을 보며 살짝 웃었다. 은주가 자신의 성과만 부풀려 적은 것과 달리 이 기록에는 그녀가 팀원에게 업무를 쫓기만 하고 실패 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여러 개 적혀 있었다. 이게 바로 그녀를 내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폴더를 다시 닫고 서랍에 넣었다. 나는 커피 머신을 돌려 아메리카노를 따왔고 컵을 들고 창문 앞으로 갔다. 밖에는 해가 서서히 질 무렵 노란색 빛이 건물들을 물들이고 있었다. 내일은 세종테크에 가서 첫 경영진 회의를 할 거고 은주도 참석할 것이다. 그녀가 내가 새로운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표정이 궁금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세종테크를 제대로 살리고 스스로가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 HR 부장에게 내일 오전 10시 경영진 회의 부탁드립니다. 은주 팀장도 꼭 참석시켜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보내는 버튼을 누른 순간 가슴속에 느껴지는 건 긴장보다는 확신이었다. 준비는 충분히 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민주에게 보낸 카톡이 읽힌 표시가 뜰 때 나 컴퓨터 앞에서 정리하며 세종테크 직원들의 근무 평가 자료. 그녀가 보내온 메시지가 짧은 한 줄이었다. 은주 팀장이 방금 사무실에서 크게 화를 내며 누구나 회사가 인수된 걸 아느냐고 물었어. 나는 화면을 보며 살짝 웃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잠시 멈췄다. 알았다.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다. 대략 30분 전에 나는 전처 어머니가 즉시 은주에게 전화할 거라고 짐작했다. 과연 민주의 메시지가 내 생각을 확인해 주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전처 어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며
어눌하게 말하며 그 여자가 정말 회사를 샀어. 그리고 은주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녀는 분명히 눈을 흘기며 말투에 불만이 가득하며 엄마, 속았어. 그녀는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못 만져본 사람인데 어떻게 돈이 있어 회사를 사?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평소 모습이다. 항상 내가 그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작년 회사 연말 파티 때 은주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내가 맡은 작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 안은 결국 내가 대부분 고쳐서 통과시킨 거야. 안 그랬으면 고객이 벌써 도망갔을 거야 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옆에 서 있었다. 손에 샴페인을 들고 들리지 않은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항상 이렇다. 남의 공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녀가 당황할 차례다.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민주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은주가 방금 김 부장에게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 그녀가 재무팀의 선미 언니에게 다시 전화했고 선미 언니가 어제 확실히 인수계약을 서명했고 새 사장 성이 박 바로 너야. 나는 은주가 박 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표정을 느낄 수 있었다. 분명히 동공이 축소되며 손에 든 물건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녀는 내가 회사를 떠난 후 최대 평범한 사무실 직장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다. 도저히 내가 사장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잠시 후 민주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목소리를 낮추며 배경에서 은주의 비명이 희미하게 들렸다. 어떻게 가능해? 그녀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여기서 5년 동안 일했고 인턴에서 팀장이 됐는데 그녀가 무슨 자격으로 와서 바로 사장이야? 이어서 물건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마도 그녀가 책상 위에 문서나 커피잔을 쓸어 땅에 떨어뜨린 것 같다. 예전에 회사에서 그녀는 항상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오직 사람이 없을 때만 이런 폭발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지금은 그녀가 연기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공포가 이미 얼굴에 쓰여 있다. 나는 이전에 은주와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를 떠올렸다. 그녀가 데이터를 잘못 계산해서 전체 안이 지연되게 했다. 문서 당시 그녀가 몰래 책임을 나에게 밀었고 팀장 앞에서 박 씨가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회사에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반박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모든 비난을 감수했다. 지금 그녀는 걱정하고 있을 거야. 내가 그녀가 전에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유를 찾아 그녀를 해고할지? 민주가 말했다. 지금 사무실 분위기가 특히 뻣뻣해서 모두 말을 못하고 은주는 의자에 앉아서 손이 계속 떨리고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어 누구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녀는 아마 전 남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가 와서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전 남편은 회사 일에 전혀 개입할 수 없어. 그는 외주 업무를 담당하는 작은 직원일 뿐이야. 핵심 회의에도 들어갈 수 없어. 이번에 은주는 정말로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나는 민주와의 채팅창을 닫고 계속 손에 든 자료를 봤다. 은주가 담당한 몇몇 프로젝트는 사실 모두 문제가 있었지만 그녀가 계속 숨기고 말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 지난달 고객과 맺은 계약의 조항 하나를 그녀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지금 고객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하지 못하면 회사가 큰 돈을 잃을 거야. 이것들은 모두 내가 재무팀에서 얻은 자료이고 내가 다음에 그녀와 정산할 일 중 하나야. 핸드폰이 또 한 번 켜졌어. HR 부장이 보낸 메시지야. 내일 경영진 회의실이 준비됐다고. 그리고 내가 미리 의제를 볼 건지 물어봤어. 나는 필요 없어. 원래 계획대로 해라고 답장하고 컴퓨터를 껐다. 창밖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 내일은 재미있는 날이 될 거야. 나는 은주가 회의에서 예전처럼 거만하게 굴 수 있을지 보려고. 카톡 알림음이 또 울렸을 때 은주 직접 보낸 메시지였다. 지금 당장 만나. 강남역 스타벅스 30분 안에 와. 뒤에 빨간색 느낌표가 3개나 붙어 있어. 그녀의 긴급함과 분노가 그대로 전달됐다.
나는 거울을 보며 간단히 화장을 고치고 검은색 블레이저를 입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억울함을 말할 기회이자 그녀에게 첫 번째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순간이었다. 30분 후 스타벅스 2층 창가 쪽 자리에서 은주를 발견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챙겨 입은 명품 셔츠에 스커트를 입었지만 머리가 살짝 헝클어졌고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손을 세차게 내리며 앉아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턱시도가 터질 것처럼 높았다.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의자에 앉고 바리스타에게 아메리카노를 시킨 뒤 물었다. 은주는 커피잔을 세게 내려놓아 커피가 튀었다. 뭐라고? 너 정말 세종테크를 인수했다고 장난하냐? 그녀의 시선이 날 꿰뚫고 있었다. 넌 그때 우리 회사에서 그냥 사무보조로 일했잖아. 돈 어디서 났어? 누구한테 빌렸어? 제 삼촌이 투자해줬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하며 가방에서 세종테크의 인수계약서 원본과 함께 은주의 직무수행 기록을 꺼냈다. 어제 경영진과 인수계약을 맺었고 이제 저는 세종테크의 대표이사입니다. 은주 씨, 이제부터는 직장에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해요. 사장님. 은주는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너 이렇게 한 이유 뭐야? 복수하려고? 그래도 너무 심했잖아. 나는 이 회사에서 5년 동안 땀 흘려 일했어. 팀장으로 올랐는데 너 때문에 다 나라가 땀 흘려 일했다고.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은주 씨, 2022년 스마트 홈 프로젝트 기억나요? 그때 저가 제안한 마케팅 플랜을 당신이 제 이름 없이 제출해서 승진했잖아요. 문서전은 그 플랜을 위해 1달 동안 밤새워 연구했는데 당신은 그냥 제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해서 제출했죠. 나는 당시의 이메일 기록을 보여줬다. 이 메일, 당신이 저에게 플랜 좀 보여줘라고 했던 거예요. 그 뒤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직접 상사에게 제출했고 성공했다는 이유로 팀장이 됐죠. 은주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건 당시 상황상. 나는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또한 2023년 9월 저가 임신했을 때 당신은 임신하면 집에 있으면 되지 직장에 와서 다른 사람 방해하냐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저는 하루아침에 유산을 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님은 다음에 또 있을 거니까 괜찮아라고 말했고 당신은 그래도 좋아. 직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다고 속으로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은주는 입을 다물고 손을 아래로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 혐오감과 공포가 뒤섞였지만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래도 인수를 취소해. 너가 이 회사를 운영할 자격 없어. 넌 아무것도 몰라. 자격. 나는 인수 계약서를 접고 가방에 넣었다. 은주 씨. 당신이 맡은 지난 프로젝트에서 3억 원 손실을 냈고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에서 중요한 조항을 빼먹어 배상 위험에 처했어요. 이 회사를 구할 수 있는 건 지금 저뿐이에요. 나는 카페 계산서를 내고 일어났다. 내일 오전 9시 사무실에서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해. 만약 안 온다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일, 이제 갚을 시간이 됐어요. 나는 은주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갔다. 햇살이 눈에 부셨지만 가슴속은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그녀는 내 손아귀에 있다. 다음은 그녀가 만들어낸 혼란을 정리하는 거다. 카페에서 돌아온 길에 세종테크의 주요 협력사인 한성물류기 대표님의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우유부단했다. 박 사장님, 혹시 세종테크 인수 관련해서 은주 씨와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나는 의아하며 물었다. 이 대표님은 지난 3년간 세종테크와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고 어제 인수 계약을 맺었을 때도 앞으로 잘 협력하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었다. 은주 씨가 방금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 대표님의 목소리에 고민이 섞였다. 그녀가 새 사장이 익숙하지 않아 협력 관계를 중단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과거 5년간 그녀와 직접 업무를 처리했어요. 갑자기 바뀌니까 저희 회사도 안심이 안 되고, 나는 속으로 빨갛게 얼굴을 썼다. 은주가 이렇게 빨리 행동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협력사들과 오랜 관계를 이용해 나의 인수 계획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 대표님, 은주 씨가 말한 건 오해입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하며 미리 준비했던 협력 계획서를 떠올렸다. 저는 세종테크를 단기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어요. 문서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협력사분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만나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가 직접 갈게요. 이 대표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럼 1시간 뒤 저희 사무실에서 봐요라고 응했다. 한성물류의 사무실은 강북에 위치한 중소형 건물이었다. 이 대표님을 만나면 그의 책상에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는 걸 보았다. 박 사장님, 제가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대표님은 커피를 따며 말했다. 은주 씨는 프로젝트마다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뢰를 쌓았죠. 지금 갑자기 바뀌면 업무가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 이 대표님, 저는 이해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3가지 문서를 꺼냈다. 첫째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의 투자증명서 3억 원의 추가 운영 자금이 세종테크에 주입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둘째는 세종테크의 개선 계획서 제품 품질 향상, 배송 시간 단축, 협력사 할인율 5% 상향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셋째는 개인 보증서 만약 협력 관계로 인해 한성물류에 손실이 발생하면 저 개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님, 이 문서들을 보세요. 나는 문서를 이 대표님에게 건넸다. 은주 씨가 맡은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 성공했지만 실제로는 재무적 손실을 감추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사분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고 싶어요. 5% 할인율 상향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매년 이익금의 3%를 협력사 지원금으로 지급할 거예요. 이 대표님은 문서를 하나씩 꼼꼼히 읽으며 눈을 크게 뜨셨다. 특히 투자증명서를 보았을 때 입을 살짝 벌렸다. 이 정도 투자를. 제 삼촌이 세종테크의 잠재력을 본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 대표님, 협력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실익으로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은주 씨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6개월간의 협력 계약을 갱신해 주시면 선불로 10%의 보증금을 지급해 드릴게요. 이 대표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문서를 책상에 놓고 웃었다. 박 사장님, 이 정도 제안이 있으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는 서명펜을 꺼냈다. 제가 걱정했던 건 자금 문제와 업무 연속성이었는데 이 문서들로 모든 걱정이 풀렸어요. 앞으로 잘 협력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이 대표님과 악수했을 때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은주의 첫 번째 반격은 실패했다. 이 대표님, 혹시 은주 씨가 다시 연락하시면 이 계약 내용을 전해주시겠어요? 나는 말했다.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세종테크는 저의 손에 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이 대표님은 웃으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사무실을 나오며 핸드폰을 보았다.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다. 행동이 말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그녀에게 직접 보여주는 게 좋을 것이다. 다음은 세종테크 내부의 은주의 지지자들을 격파하는 거다. 한성물류와의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햇살은 이미 창문 틈 사이로 가느다란 줄기만 남아 있었다. 나는 블레이저를 벗어 걸고 발을 벗으며 현관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는 협력사 문제를 해결하며 긴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거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거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우연히 꺼낸 건 작년 9월의 임신 검사 결과지였다. 노란색 종이 위에 임신 확인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있고 그 옆엔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종이를 손에 쥐고 의자에 앉았고 그때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며 임신했어요라고 말했을 때 전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며 그래? 좋다라고 딴청을 피했고 전 처어머니는 국자를 젓으며 임신했으면 일단 직장을 쉬고 집에 있자. 은주도 이제 결혼 준비하는데 너 때문에 집안이 혼란해지면 안 되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아직 초기라 직장 갈 수 있어요라고 반박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은주는 그때 식탁 맞은편에서 언니, 임신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야 해. 직장 일 때문에 아기에게 안 좋아질 수 있잖아라고 말했지만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가 임신해서 업무를 떠넘기게 될까 봐 걱정했을 거다 사실 그랬다. 뒤로는 나에게 할당된 업무가 점점 늘어났고 은주는 어때? 아직 직장 다니느냐라고 속으로 속이는 말을 자주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복부에 갑자기 쑤시는 통증이 왔다. 나는 전 남편에게 병원에 가고 싶어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마 피로인 거다. 내일 아침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계속 스마트폰을 보았다. 전 처어머니는 방에서 TV를 보며 어린애처럼 아파하면 안 돼. 견디면 지나라고 외쳐졌다. 새벽 2시 통증이 견디기 힘들어져 혼자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태아가 유실될 위험이 높아요라고 말했고 결국 저녁까지 병원에 있었지만 아기를 잃었다. 전 남편은 저녁에 왔지만 다음에 또 있을 거니까 괜찮아라고만 말했고 전 처어머니는 이 정도는 여자들이 다 겪는 거라고 덧붙였다. 은주는 아예 병원에 오지 않았고 카톡으로만 안타깝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검사 결과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이제는 울고 싶은 감정보다 차분한 분노가 남았다. 그들은 나의 아기를 잃어버린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책임지듯 대했다. 그들은 나를 단지 사들의 아내 딸의 처형으로만 바라봤고 내 감정이나 꿈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보았다. 별이 희소하게 떠 있고 먼 곳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제 혼자다. 하지만 이 혼자라는 건 과거의 무력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테크를 인수한 건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가 경시한 여자가 이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고 증명하고 싶었다.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꺼냈고 세종테크 직원들의 이름 목록을 살펴봤다. 은주를 지지하는 몇몇 팀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과거 은주와 함께 나를 차별했거나 업무를 떠넘겼다. 다음 단계는 이들에게도 적절한 처벌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카톡에 민주에게 내일 은주 팀장의 팀원들과 개별 면담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는 알겠어요. 사장님이라고 빨리 답장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놓고 커피 머신을 돌렸다.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가슴속에 느껴지는 건 아픔보다 확신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무기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아침에 세종테크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민주가 재빨리 다가왔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장님, 어제 저녁 은주 팀장이 어머님과 함께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싸웠어요. 무슨 이유로? 나는 서랍을 열며 물었다.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켠 뒤 민주가 말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은주 팀장이 어머님에게 왜 김 부장에게 미리 말 안 해줬어? 지금 이 상황 어떻게라고 소리치고
어머님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었어. 너가 회사 상태 좀 잘 관리했어야지라고 되받아쳤어요. 민주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추가했다. 그러다 은주 팀장이 엄마도 그때 저 나의 성박 씨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지금 이래서 내가 망하는 거야 라고 울면서 소리치고 어머님도 너 때문에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 뭐라고 해라고 화를 냈어요. 마지막엔 은주 팀장이 문을 세게 닫고 나왔어요. 나는 웃음을 참았다. 그들이 이제야 서로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는 걸 보니 마치 안 보이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그 뒤로는 은주 팀장이 부서로 와서 혼자 방에 틀어박혔고 어머님은 재무팀에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아마도 회사 자산을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민주는 살짝 주저하다가 말했다. 사장님, 은주 팀장이 어머님과 함께 지난해 스마트 홈 프로젝트 손실을 감추기 위해 재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소문. 사실이에요. 네, 그래요. 나는 모니터에 띄워진 재무 보고서를 가리켰다. 민주도 알다시피 그 프로젝트는 3억 원 손실을 냈지만 은주는 미세 이익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인수를 고려하게 됐죠. 나는 이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민주, 김 부장님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 네, 아까 봤어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잠시만 좀 봐주세요. 김 부장의 사무실 문을 살짝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김 부장은 파일을 보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일어나 인사했다. 박 사장님, 무슨 일이라도? 김 부장님, 지난해 스마트 홈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의자에 앉고 말했다. 은주 팀장이 프로젝트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당신에게 데이터를 조금 수정해달라고 부탁했었죠. 김 부장의 얼굴이 살짝 변했다. 사장님은 어떻게? 민주가 말해줬어요. 나는 거짓말을 섞었다. 그리고 은주 팀장은 지금 어머님에게 김 부장이 데이터를 잘못 처리해서 문제가 됐다고 탓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당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김 부장의 눈동자가 불타났다. 그래, 그녀가 저를 탓한다고? 그는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사장님, 그때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은주 팀장이 엄마가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알고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냈다. 이 파일은 은주 팀장이 당신에게 데이터 조작을 요청한 이메일 기록과 그 뒤로 어머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김 부장이 잘 다룬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는 파일을 김 부장에게 건넸다. 김 부장님, 이제는 은주 팀장이 당신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녀가 계속 있으면 다음엔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김 부장은 파일을 빨리 읽으며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년아. 그는 소리를 질렀다. 김 부장님, 저는 세종테크를 잘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주 팀장과 그녀의 지지자들을 제거해야 해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은주 팀장이 한 잘못을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해준다면 저는 당신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전의 데이터 조작 문제는 과거는 묻지 않겠다. 김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기대가 뒤섞였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박 사장님. 저는 오늘 안에 모든 걸 보고하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이제 우리가 함께 세종테크를 살려야 해요. 사무실을 나올 때 민주가 눈치껏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첫걸음을 뗐다는 확신이 들었다. 은주와 전 차어머니는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할 것이고 김 부장의 반격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오후 2시 세종테크 대회의실 문이 3개 열렸다.
전 처어머니와 은주가 함께 들어왔는데 둘 다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허술했다. 전 처어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숨을 헤퍼며 박 사장님,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했고 은주는 내 마주 앉아 앙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머님, 은주 씨. 무슨 이야기를 원하세요? 나는 회의 테이블 중앙에 은주의 경영 실패 증거 파일을 놓고 차분히 물었다. 세종테크. 일부 지분만 양도해주세요. 전 처어머니는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은주가 이 회사에서 5년 동안 땀 흘려 일했어. 그냥 모두 빼앗아가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30%라도 남겨주세요. 그럼 은주가 계속 일할 수 있고 30% 지분.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머님, 세종테크는 현재 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30% 지분을 가져간다는 건 은주 씨가 5억 원의 손실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감당하실 수 있나요? 전 처어머니의 입이 닫혔다. 은주가 갑자기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너가 이 회사를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 하나요?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나는 이 회사 때문에 많은 걸 잃었어. 너는 그냥 삼촌의 돈으로 쉽게 사가는 거잖아. 쉽게. 나는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는 스마트 홈 프로젝트의 실제 손실 보고서였다. 은주 씨, 이 프로젝트에서 3억 원을 잃었지만 넌 미세 이익이라고 보고했죠? 이건 재무팀에서 발견한 데이터 조작 증거고 김 부장도 이미 경영진에게 모든 걸 시인했어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리고 이것.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문서 클라이언트의 불만 처리 기록이 적혀 있었다. 지난달 너가 맡은 글로벌 마케팅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항을 잘못 작성해서 클라이언트가 2억 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넌 이 사실을 감추고 있었죠? 이 배상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세종테크는 파산 위험에 직면해요. 전 처어머니는 문서를 보고 눈을 크게 뜨셨다. 은주야, 이런 거 왜 안 말했어? 엄마, 나도 뒤늦게 알았어.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되받아쳤다. 그때 너도 근주가 잘할 거다라고 말했잖아. 지금 왜 나만 탓해? 정말 심심하네요. 나는 그들의 다툼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은주 씨. 저는 세종테크를 100% 인수할 거예요. 그 대신 은주 씨가 저에게 한 모든 잘못 데이터 조작, 공로 빼앗기, 업무 차별, 또한 저의 임신을 무시하며 유산으로 이어진 일 이 모든 걸 일필휘지하겠습니다. 전 처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유산, 그건 과거의 일인데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과거의 일이라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나는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그때 저는 혼자 병원에 갔고 아기를 잃었어요. 당신들은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다음에 또 있을 거니까라고만 말했죠. 이제 세종테크를 잃는 아픔, 당신들도 직접 느껴보세요. 은주는 무릎을 꿇고 사장님, 제발 좀 양보해주세요. 10%라도 남겨주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할게요. 저는 이 회사 없으면 안 돼. 라고 울며 빌었다.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100% 인수는 불가피해요. 은주 씨는 이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당신들이 저에게 한 모든 상처는 이제 갚아졌어요. 나는 파일을 접고 가방에 넣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인수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세종테크의 부채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당신들에게 전가할 거예요. 그럼 2억 원 배상금과 5억 원 손실금을 당신들이 직접 지불해야 해요. 전 처어머니는 기절할 것처럼 누워 있었고 은주는 눈물을 쏟아내며 너는 정말 심심해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들은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후 6시까지 대회의실에 와주세요.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저는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나는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김 부장이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경영진 측 모두 통보했어요. 100% 인수에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건 끝나갔다. 당신들이 저에게 줬던 아픔을 당신들도 똑같이 받게 됐다. 문당이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결과였다. 오후 5시 50분, 대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전 차어머니와 은주가 걸어 들어왔지만 이번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았다. 전 차어머니는 인수 동의서를 앞에 놓고 손을 떨리며 서명했고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기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전 차어머니는 이제 끝이냐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네, 끝났어요. 나는 동의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내일부터 세종테크는 저의 명의로 변경될 거고 은주 씨의 퇴사 처리도 오늘 안에 완료할게요. 아무런 배상 요구도 할 게 없으니 편안히 떠나세요.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일어나 문을 나갔다. 그들의 등장면은 처음 만났을 때의 자랑스러운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라 허전하고 초라했다. 하지만 나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복수의 쾌감은 잠시 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종테크 전체 직원을 모아 경영진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긴장했지만 김 부장이 박 사장님과 함께 세종테크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박수 소리가 나왔다. 민주는 앞자리에서 눈빛으로 격려를 보내줬고 다른 직원들도 점차 긴장을 풀었다. 여러분, 저는 세종테크를 단순히 복수를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앞에 놓인 개선 계획서를 보며 말했다. 지난 몇 년간 회사가 겪은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 원인은 경영의 부실과 데이터 조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잊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는 3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모든 직원의 급여를 10% 인상하고 연차를 늘리는 것. 둘째, 은주가 무시했던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 셋째, 한성물류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것. 이 말을 끝내자 회의실에서 활기찬 박수 소리가 터졌다. 다음 한 달 동안 세종테크는 급격히 변화했다. 김 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경영을 보조했고 민주는 마케팅 팀장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은주가 남긴 혼란 클라이언트 배상 문제도 저는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여 해결했다. 결국 그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경영진의 진심을 느꼈어요라고 말하며 계약을 갱신해 주었다. 오후 3시, 나는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보았다. 세종테크의 매출이 첫 달부터 8% 상승했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도 3곳과 계약을 맺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사무실을 환하게 비추고 멀리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평온하게 들렸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생활에서 받았던 억울함, 아기를 잃었을 때의 아픔, 은주와 전 차어머니에게 받았던 모욕기 모든 게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을 꺼내 삼촌에게 세종테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삼촌은 곧 답장을 보냈다. 네, 잘하고 있어? 너의 행복이 최우선이니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나는 웃으며 메시지를 닫았다. 창밖의 햇살이 눈에 부셨지만 이제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세종테크는 이제 나의 사업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과거의 아픔은 잊지 않겠지만 그걸로 삶을 묶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시간이다. 이야기 끝.